녹화를 누르고 얘는 꺼야지. 봅시다. 그러면 미적분 그 수열의 극한 풀이부터 하고 그 다음에 급수 뒤에 등비급수 부분 오늘 해야 되니까 그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 단원인 삼각함수 초반 부분까지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1-9번부터입니다. 자, 9번은 수렴한다. 이 수열이 수렴한다고 했는데 2 플러스 루트 2에다가 다시 뭐 어떻게 써야 돼? 자, 루트를 쓰여놓고 하나 더 쓰자. 루트 2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열은 수렴하는가 라는 건데, 저 후반부에 n번째 항을 이렇게 an이라고 했을 때 an은 뭐 루트 2 플러스 루트 2 플러스에 뭐 잔뜩 써져 있겠죠. 근데 양변에 2를 더하고 2를 더하고 다시 루트를 씌우면 그것 또한 루트 2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이런 형태가 될 테니까 다시 그 다음 항 a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때 이 수열이 수렴한다고 했으므로 an이 어떤 일정한 값 알파로 수렴한다면 an이 일정한 값 알파로 수렴하면 an 플러스 1도 알파로 수렴하겠죠. 따라서 양변의 극한을 취하면 루트 2 플러스 알파는 알파라는 값이 되어야 되는 거고, 2 플러스 알파가 알파 제곱인데 알파는 2 또는 마이너스 1로 풀리는데 여기서 이 극한값은 양수이므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2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극한값이 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 15번은 비슷해요.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원래 일반적인 항 an에서 그 다음 항을 어떻게 변환하는가를 좀 중점으로 봐야 되는데 1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소금물 200g에서 50g을 일단 버리고요. 물 40g과 소금 10g을 다시 넣었더니 P1%. 자, 이런 것처럼 소금물 50g 버리고 물 40과 소금 10을 다시 넣는 시행을 n번 하면 Pn% 소금물이 된다. 무슨 짓이야 이게. 자, 하여튼 그러면 Pn% 소금물 200g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처음 시행해서 Pn% 소금물 50g을 버리게 되니까 150g이 남게 되는데 여기에 물 40, 소금 10을 추가해서 새로운 소금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Pn% 소금물에는 소금이 얼마 들어있었을까? 100분의 Pn% 곱하기 150만큼, 즉 2분의 3 Pn만큼의 소금이 들어있었겠죠. 그럼 그 다음에 농도라고 할 수 있는 Pn 플러스 1%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자, 소금물의 양은 150에 물 40, 소금 10을 추가해서 150에다가 물 40, 소금 10을 추가한 거고요. 소금의 양은 2분의 3 Pn만큼 존재했는데 여기에 소금 10g이 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곱하기 100까지 해주면 이것이 그 다음 소금물의 농도가 되는 거죠. 분모는 200이니까 약분하면 2, 따라서 4분의 3 Pn%에다가 5를 더한 게 그 다음 소금물의 농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200g에서 4분의 1만큼의 물을 버리는 거니까 소금물의 농도 자체는, 소금의 양 자체는 소금물은 최종적으로 다시 200이 될 거니까요. 원래 있던 소금의 양 자체는 4분의 3으로 줄겠죠. 농도도 4분의 3만큼 줄게 되는데 소금 10g이라는 건 200g 기준에서는 5%니까요. 5%가 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 퍼센트로 하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 퍼센트는 아무래도 비율이니까 값이 아니라 비잖아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구체적인 양, 그 다음에 소금이란 구체적인 양으로 바꿔서 소금의 양은 이러하고 전체적인 물과 소금의 합의 양은 이러하다 해서 곱하기 100 하면 농도가 되니까 이렇게 식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어쨌든 너가 수렴하게 되니까 뭐 수렴하는 극한을 P라고 한다면 P는
4분의 3p 더하기 5. 아, pn이나 pn 플러스 1이나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이 식을 풀면 p가 20이다. 즉 최종적으로 20%의 소금물로 수렴하게 된다. 즉 20%가 되면 50g 따라버리고 다시 물 40, 소금 10g 넣으면 결국 또 20% 소금물이 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다음에 16번. 자, 16번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이 12, 공비가 3인, 3분의 1인 등비수열 AN이라고 했으니까 12 곱하기 3분의 1에 n-1제곱이다. 뭐 4 곱하기 3의 n제곱분의 1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뭐 이렇게 썼을 때 b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자, b1은 1이다는 그냥 첫째 항 가르쳐준 조건 같고요. 두 번째 줄이 중요한데 그 다음 항은 점 pn을 지나고 기울기가 an인 직선과 x제곱의 교점 중에서 그럼 교점이 두 개 나올 텐데 하나는 마이너스 bn인가 봐요. pn이 아닌 점의 x좌표니까 또 하나가 bn 플러스 1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요런 느낌입니다. y는 x제곱 위에 보면 마이너스 bn, bn제곱은 여기 어딘가 있는 점이다. 맞지? 여기에 기울기가 an인데 an은 어쨌든 점점 값이 작아는 지지만 어쨌든 양수잖아요. 적당한 양수인 기울기를 하나 그었을 때 또 다른 교점의 x좌표가 bn 플러스 1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단 직선의 방식을 만드는 것이고 an이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x가 마이너스 bn 지날 때 y는 bn제곱 지나더라. 그럼 이 직선과 이차 함수 x제곱이 만나는 교점, 즉 이 두 개를 연립한 이 방정식의 또 하나의 근이 bn이 되는 거죠. 뭐 어떡하노 이걸? 자, x제곱 마이너스 anx 마이너스 anbn 마이너스 bn제곱은 제로. 흠이를 웃자면 좋노. 자, bn이랑 아니 마이너스 bn이랑 bn 플러스 1이 근이잖아요. 근의 공식을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찾아볼게. 그럼 마이너스 bn과 bn 플러스 1을 더한다면 그것은 an이어야 한다. bn 플러스 1은 bn이라는 원래 항에다가 an을 꾸준히 더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혹시 수원 선행할 때 개차수열 이런 걸 배웠으면 이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거고, 요새 교육과정에서는 개차수열을 안 배워서 안 배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참고로 곱으로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bn 곱하기 b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이거 묶을 때 bn으로 좀 묶어서 쓸까? an 플러스 bn이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bn 소거하면 b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bn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좋습니다. bn 플러스 1은 이렇다고 하니까, 자, b2라는 항은 b1에다가 a1을 더한 거다. b3라는 항은 b2에다가 a2를 더한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써보자면 bn-1에 an-1을 더한 것이고, 이것을 다 더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b2, b2, b3, b3, b4, b4 앞에 거와 뒤에 거가 소거되게 되겠죠? 즉 bn은 b1에다가 a1의 합인데 시그마로 표현해 볼게요. k는 1부터 n-1까지. ak는 3의 k제곱분의 4였습니다. 따라서 b1은 1. 너는 등비 수열의 합이잖아요. 공비가 3분의 1이고 첫째 항은 3분의 4였습니다. 네, 3분의 4 맞나요? 우리 뭐 잘못 썼군요. 4가 아니라 36으로 써야 되는데, 그죠? 아하, 이런 실수 맞나요? 멍청한 놈. 자, 하여튼 36이어야 됩니다. 이런 왜 1 나왔는데 12가 아니라 3분의 4 같은 게 나오는 거야. 자, 어쨌든 공비 3분의 1이고 첫째 항 36에다가 아니야, 10이라니까. 멍청한 놈 진짜. 자, 12에다가 1 빼기 공비의 n-1죠.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었습니다. 됐죠?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서 bn의 극한을 구해볼 건데, 자, 다시 bn을 정리하려면 정리할 수 있겠죠. 3분의 2니까 뭐 18배 해가지고 이게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극한 구해볼게.
bn이라는 것의 극한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3분의 1의 n제곱은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1 플러스 3분의 2분의 12가 될 테니까 여기에 18이죠. 따라서 19로 수렴한다. 어머, 잘렸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정리가 다 되었으면 뒤로 넘어가서 급수 정리를 한 번 더 해보고 등비 급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28쪽입니다. 자, 전 시간에 급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급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의미했고요. a1부터 an까지 그 다음 한까지 계속해서 더해가는 과정이었는데 그거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SN이라는 부분합의 극한을 생각하기로 하였고 SN이라는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의미하더라. 됐죠? 그래서 보통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분수 해서 중간중간 마이너스 부호가 생기면 더하기라는 급수와 합쳐져서 소고 되어서 간단하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서 끝에는 0으로 다 가더라 이거죠. 그런 애들을 계산을 좀 해봤고 오늘은 급수 중에 수렴하는 두 번째 경우인 등비급수 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잠깐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교대급수 있었고요. 그죠? 애초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는 그런 수열이 있었다면 부분분수 형태로 우리가 항과 항 사이는 어차피 다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항 자체가 예를 들어 n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었다면 부분분수로 정리했을 때 이렇게 되는 애들 항과 항 사이는 더하기지만 항 자체에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거될 수 있는 형태들을 계산을 해봤고 오늘은 등비급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등비급수는 말 그대로 등비수열로 주어진 극한입니다. 등비수열로 주어진 수열의 합이다. AR의 n-1제곱이라고 한다면 너는 말 그대로 정의에 의하여 n은 무한대로 보내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R의 k-1제곱 즉 AK라는 일반항은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었고요. 너를 n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극한을 취하면 그게 등비급수였습니다. 그럼 방금 또 해봤지만 리밋도 방금 비슷한 거 사실 해봤죠. n은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첫째 항 a에 1-r의 n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아마 전 시간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하고 말았을 겁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r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그래서 r이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r이 1인 경우 또는 r이 -1인 경우 전부 다 발산한다였고요. 사실 우리는 관심 없었고요.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 하나요.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서 너의 무한제곱이 0으로 수렴한다면 1-r분의 a라는 극한을 가지게 되더라. 나머지 경우에는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1이라면 NA니까 A 값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발산 마이너스 1이라면 A 됐다 마이너스 A 됐다 A 됐다 마이너스 A 됐다니까 더하면 A0 A0으로 발산 결국 다 발산이었어. 별 관심 없다 이거지. 수렴하는 경우가 중요한 건데 수렴하는 경우 1-r분의 A로 수렴하더라. 됐죠? 그래서 뭐가 중요해? 첫째 항과 공비를 확실하게 체크하는 것이 등비급수 문제를 풀 때는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1제곱이라는 것은 1-r분의 a로 수렴하더라.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은 -1과 1 사이에서 또는 이게 수렴 조건인데요. 또는 a가 0이면 0으로 수렴하기는 합니다. a가 0이면 공비가 1이 아니라 3분의 1이든 5분의 7이든 4든 상관없어요. 그냥 첫째 항 0이니까 모든 항이 0인 수열이니까 수렴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큰 의미를 지니는 건 아니겠죠. 좀 줄여도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일단 등비급수에서 공비를 체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값을 구할 수 있느냐라 문제에서 수렴 조건에 관한 문제를 낼 수는 있으니까 첫째 항이 0인 것까지도 생각해 줄 수 있느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 등비급수에 관한 문제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의 목표는 첫째 항과 공비를 잘 찾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에 2-3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어머어머, 이건 뭐야? 두 개의 등비수열을 이렇게 곱해놨잖아. 우리는 이거 한 번에 나타내야 되는데, 어머어머어머. 공비를 나타내려고 하면 거듭제곱으로 잘 표현해야 되는데, 얘는 n-인데 얘는 n승이네. 통일을 해주기가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아까 저도 16번 풀다가 36인지 4인지 헷갈렸는데 바보라서 그런 거고, 바보짓만 안 하면 이건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공비만 찾고 첫째 항만 잘 찾는 거잖아. 첫째 항은 식 조작 안 해도 돼. 자, 일단 조작 한번 해보긴 할게. 3의 n-1제곱 곱하기 4의 n제곱분의 1이고요. 야를 n-1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엄청 헷갈리지 않나? 나만 헷갈려? 나만 바보야? 자, 그래서 4를 앞으로 하나 빼줘야 되나? 맞네. 4를 앞으로 하나 빼줘야지. 그래야 둘이 곱해서 4의 n승이 되겠죠. 따라서 4분의 1이 첫째 항, 4분의 3의 전체 n-1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건 취향껏 알아서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냥. 왜냐하면 첫째 항은 그냥 n에다 1 넣으면 나와. 그냥 n에다가 이렇게 1 넣으시면 알아서 4분의 얘는 3의 0제곱 1이니까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야. 굳이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첫째 항을 찾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n에 1 넣으시면 나오고요. 공비도 결국에는 너의 뭐 n제곱, 너도 n제곱, 뭐 n-1제곱도 어차피 무한대로 가거나 어차피 정리만 하면 그만이니까 n제곱 밑에 있는 게 공비잖아. 맞지? 따라서 2의 제곱분의 3, 4분의 3이 공비구나를 빨리 체크만 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4분의 1분의 4분의 1이네. 그렇다면 극한은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됐죠? (2번) 시그마 m은 2부터 무한대까지. 다시 괄호 안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사인 2n제곱 누구? 30도. 이걸 다 계산해서 다시 m제곱 되어 있습니다. 이런 뭐가 이렇게 길어. 자, 그럼 어떻게 안에서부터 하나씩 하면 돼. 일단 너부터 살펴보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인데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2n제곱이니까 나는 공비가 뭐다? 2분의 1. no 2의 제곱분의 1. 4분의 1이에요. 첫째 항 또 n에 1 넣으면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이죠. 따라서 4분의 3분의 4분의 1이니까 정리하면 3분의 1 되겠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게 그냥 3분의 1이란 얘기야. 그래서 주어진 식은 시그마 m은 2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m제곱이라는 거죠. 공비는 3분의 1입니다. 첫째 항은요 3분의 1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첫째 항은 m에 2를 넣었을 때니까 2를 대입한 9분의 1이 되겠네요. 분모 분자에 시원하게 9를 곱할게요. 9 빼기 3, 6분의 1이 됩니다. 요런 거는 번분수 정리한 다음에 뭐 소거, 해고, 약분 잘해줘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정리하는 게 좀 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첫째 항과 공비를 잘 찾자. 이게 중요한 거였고요. 2-4번은 문제를 딱 보니까 이거는 공비로 나타나져 있는 건가? 자, 이 식은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 교실 전임자처럼 보지도 않고 쓱 움직여서 딱 맞추는 건 못하겠습니다. 아직 전임자는 한 1, 2년 해보다 보니까 한 중간쯤부터는 안 보고도 할 수 있다던데 어떻게 이걸 안 보고도 하는 거지? 자, 보고 맞추는 것도 애매한데. 자, 3분의 1의 n승 코사인 n파이. (3분의 1의 n승 코사인 n파이). 이거는 말하자면 등비수열이 일단 아니죠. n에 1 넣고 2 넣고 할 때마다 바뀌지 않아. 뒤에 있는 코사인 값이. 근데 이런 건 어떻게 하냐? 일단 수열의 기본이야. 써봐. 쓰는 거야. 몇 개 써. 특히 이건 수원에서부터 느껴야 되는 건데 수열의 기본은 써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몇 개의 항을 보고 귀납적으로 그 다음에 나올 게 뭔지 예측하는 거죠.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 같은 거를 많이 외운다고 수열을 잘하는 게 아니야. 몇 개 써보면 충분합니다. n에 1 넣으면 3분의 1에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붙이자. n에 2 넣으면 3의 제곱분의 1에 코사인 2파이는 1이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되고, n에 3 넣으면 3의 세제곱분의 1에 코사인 3파이, 3파이는 주기가 2파이니까 코사인 파이와 같겠죠. 마이너스 1이네요. 잠깐만요. 이렇다면 코사인 4파이는 플러스고 코사인 5파이는 마이너스고 코사인 6파이는 플러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만 바뀌고 앞에 있는 값은 3분의 1의 거듭제곱. 그러니까 뭐야 이거? 공비가 그냥 아예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럼 첫째 항은 그냥 처음에 n 1 넣고 써본 게 너였으니까 1 빼기 공비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첫째 항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습니다.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서 정리하면 4분의 마이너스 1이다. 즉 마이너스 4분의 1이 극한이 되는 거죠. 급수의 값이 되는 겁니다. 급수는 참고로 값이라고는 잘 안 하고 합이라고 합니다. 급수의 합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3분의 파이 n파이 뭐야 이게 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었나요? 그 다음에 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 n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쓸까? 이게 또 미적분하면서 힘든 것 중 하나가 수원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다. 이제 고2 되는 거 아니야? 수원 내용 기억 잘 해야 돼. 곧 시험 쳐야지. 그래서 각변환 이런 거를 좀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뭐 중학생 선행하는 것도 아니고 다 기억하리라고 믿고 일단 해볼게요. 써보자고.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n에 1 넣었다면 사인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인데 사인은 3, 4면에서 음수죠. 마이너스 붙이고 사인 3분의 파이여야 합니다.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으로써 2분의 1에다가 2분의 루트 3 이렇게 일단 써놓을게요.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n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사인 3분의 파이죠. n에 2 넣으면 2파이니까 죽이잖아 그건. 그거 죽이잖아. 자 2의 제곱분의 1에다가 2분의 루트 4 2의 제곱분의 루트 3 2의 세제곱분의 루트 3 부호도 그대로. 일단 한 번만 딱 더 확인해보자. 세제곱인데 너도 역시 다시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니까 왜? n에 3파이 넣으면 주기 2파이 날리고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로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너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너도 마이너스니까 날라가서 2의 세제곱분의 1 2분의 루트 3 오케이 모두 부호가 양수였고 공비는 그냥 2분의 1이 곱해져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비는 2분의 1이었고 첫째 항은 너다 4분의 루트 3이었네요.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줘도 좋고 4를 곱해도 좋습니다. 2분의 루트 3이 극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n에 1 넣고 2 넣고 쭉쭉쭉 써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게 등비급수 형태라면 그러하다는 거고. 2-5번은 어머 선생님 이거는 등비수열이 아니지 않나요? 네 아니죠. 왜냐하면 값이 계속 바뀌니까. 무슨 소리냐면 한번 써볼까요? 저는 이런 걸 써보고 있는 제가 가끔은 좀 부끄럽긴 한데 딱히 이상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익숙해지고 빨라지면 안 써보고도 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처음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몇 개 써보고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얘는 써봐서 될 일은 사실 아니에요. 몇 개 써보면 더 이상해집니다. 마이너스인가? 플러스구나. 얘는 몇 개 써봐도 등비수열이 아니야. 왜냐하면 분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플러스 2개 될 테니까 더해지고 한 번은 빼지고 막 더해졌다 빼졌다 더해졌다 빼졌다 이러잖아. 얘는 그냥 따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2의 n제곱이니까 2분의 1의 전체 n제곱으로 보시고 마이너스를 포함해서 4분의 3의 n제곱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형태일 때는 이렇게 두 개의 항을 나누어서 정리해서 각자를 등비급수로 본 다음에 너도 등비수열상 2분의 1이고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네. 수렴할 거니까 따로 성립하겠다. 급수의 성질로 해서 따로 계산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앞에 거 따로 뒤에 거 따로 계산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앞에 거는 1 빼기 2분의 1분의 첫장 2분의 1이고요. 다음 항은 공비 마이너스 4분의 3분의 첫장 또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주고 분모 분자에 4를 곱하시면 7분의 마이너스 3이 될 테니까 결론적으로 7분의 4다. 이렇게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2번 또 바로 해볼게. 너무 따뜻하다. 더 끌까? 혼자 앉아있으면 좀 춥거든요. 그래서 빵빵하게 켜놨는데 너무 따뜻하네요 지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요거는 좀 정리할 때 2 하나 빼주고 3분의 2에 n-1제곱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제곱입니다. 바로 해도 되겠죠? 1 빼기 3분의 2분의 첫장 n에 1 넣으면 2가 되겠고 빼기 1 빼기 3분의 1분의 첫장은 1이었습니다. 6 빼기 2분의 3이니까 뭐 2분의 9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살짝 잘리네. 이런 문제는 좀 잘려도 뭐 다 알아보지 않을까요? 저것도 내가 중간에 어디 잡았나 보네. 사야겠다. 잠깐만요. 일단 쾌적한 소리 너도 끄고 너도 잠오지? 우와, 저만큼이나 돌아가? 네, 봅시다. 2-6번. 저게 또 움직이다 보면 그 밑에 통이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막 건드릴 때 막 이렇게 움직여서 위에 라인이 안 맞을 때가 있어. 지금은 맞잖아. 근데 이게 옆으로 가면 점점 칠판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글씨를 똑바로 썼는데 칠판의 글씨는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막 오른쪽으로 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도 경력이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칠판 글씨 올라가고 있으면 좀 곤란하잖아. 영상을 올렸는데 너무 없어 보이는 거야. 뭐지 이거 왜 올라가지 하면서 고민 많이 했다니까.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자, 3분의 2의 세제곱 3분의 x의 세제곱 x-2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보면 어때요? 첫 번째 항은 3분의 x. 오케이, 이건 맞는데 공비가 이제 뭐냐 이거지. 얘는 첫째 항은 찾았는데 공비는 3분의 x도 하나 곱해져 있고 x-2도 하나씩 곱해지게 되겠죠. 이게 공비입니다. 따라서 이 급수가 수렴하려면, 자, 첫 번째, 일단 첫째 항이 0이던가. 그래서 x가 0이면 0, 0, 0, 0, 0, 0, 0 이라서 되고요. x가 2여도 되는데 그거는 공비가 0이라는 소리인데 어차피 공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비 3분의 x, x-2가 뭐다? 1과 마이너스 1 사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등비 수열이 수렴할 때는 공비가 1이어도 수렴했잖아요. 급수는 공비가 1이면 수렴할 수 없고 발산하게 되니까 급수는 여기 등호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 됐지? 그래서 마이너스 3과 x제곱 마이너스 2x가 3보다 작다를 풀어야 되겠고 이 줄 하나 저 줄 하나씩 풀면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양수라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항상 성립할 거고, 그지? 그래서 옆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를 풀면 마이너스 1과 3 사이, 그리고 첫째 항이 0이다, x가 0이다도 포함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포함되네요. 그래서 등비 수열이 등비 급수가 수렴할 조건 x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였습니다. 확인해 줄 수 있어야겠죠? 네, 힘내요 언니. 많이 피곤하다, 그지? 자, 그래서 급수의 합이 5분의 2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급수의 합이 5분의 2라고 했으니까 여기 옆에다 계산해 볼게. 1 빼기 공비분의 3분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첫째 항 3분의 x가 5분의 2가 되는 x의 값을 찾아줘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되겠죠? 와우. 어떻게 계산해 이걸? 분모분자 일단 3부터 곱할까? 3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분의 4x는 5분의 2다. 그래서 여기 2배 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6은 5x였고요. 2x제곱 마이너스 아니지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제로니까 2x와 x 3과 2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x는 2분의 3이거나 마이너스 2여야 되는데 수렴해야 되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어야 되죠. 따라서 2분의 3은 적절하지만 마이너스 2는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x가 2분의 3이라면 그 경우 공비는 5분의 2로 등비급수가 수렴하게 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등비급수라는 건 생각하기로 막 별건 없었어요. 그죠? 첫째 항과 공비를 잘 찾냐가 중요했는데 언니 뭐 유제를 좀 풀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괜찮겠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네, 이거 녹화되고 있습니다. 화이팅! 언니 수업 시간이 조는 건 다 녹화됐고요. 자, 많이 피곤하나? 아침에 또 수업 듣고 오는 거야? 역시 쉽지 않다 인생은. 맞지? 자, 등비급수의 활용. 결국 등비수열이란 건 첫째 항과 공비만 잘 구할 수 있다면 등비급수라는 것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1제곱이라는 것도 1-r분의 a로서 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첫째 항과 공비를 잘 찾을 수 있냐 이거고, 이게 또 무슨 활용이 된다는 걸까 보시면 도형의 활용이 있는데, 자, 자가복제 도형 있죠. 프랙탈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런 표현 안 쓰더라도 도형 안에 또다시 새로운 도형을 그리고 또 도형 안에 새로운 도형을 그리는 그런 형태들이 있을 거야.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보기 1번에 나와 있는 사각형을 계속 안에 그려가고 있는데 여기 그려지는 모든 정사각형은 이게 닮음입니다. 닮음이라면 닮음 B가 성립할 테니까 이게 공비의 일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닮은 B 또는 넓이의 B 이런 것들이 모두 공비가 되는 거니까 공비가 주어지고 첫 번째 도형의 넓이가 첫째 항처럼 생각될 수 있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이렇게 복제되고 있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그림들의 모든 합 또는 뭐 변의 길이의 합 내지는 그렇게 그려진 도형의 합 등을 얘기할 때 우리가 등비수열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겠고, 이게 등비급수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문제는 잘 읽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뭔지 확인한 다음에 결국 목표는 첫째 항과 공비를 잘 찾는 겁니다. 두 번째, 순환소수의 활용이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까놓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방법 있죠. 아니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방법 있죠. 유리수 처음 배울 때 순환소수 바꿀 수 있잖아, 분수로. 예, 바꿀 줄만 알면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이따 설명하면서 이게 왜 순환소수를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건지 설명은 드릴게요. 일단은 도형의 활용. 기본적으로 도형은 뭐다? 닮은 도형들이 나와. 닮은 도형이었기 때문에 닮은 B, 길이의 B. 다시 한번, 닮은 B는 길이의 B예요. 닮은 B, 길이의 B. 얘는 길이 거다, 길이. 닮은 B를 제곱해서 표현한 넓이의 B, 부피의 B는 그림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3차의 도형에다가 그 안에 뭐 얼마나 조금씩 줄여가지고 또 하나 더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리고 이게 너무 그림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도형을 그려주기도 어렵고 이걸 이해하기도 좀 힘드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것 같아. 거의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만들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는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길이와 넓이의 비들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7번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길이에 관한 건데 얘는 좌표 평면에서 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점. OP1 그 다음 길이는 2분의 1의 n제곱으로 나타낸다. 무슨 소리냐? 처음 거는 1이었는데 그 다음 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로 반씩 줄여가면서 올라간다는 거고, 그림 그리는 순서는
처음에 30도 방향으로 올렸다가 다시 60도만큼 떨어뜨려서 2분의 1만큼 올렸다가 다시 60도만큼으로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계속해서 그려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아, 뭔 말인지는 알겠다. 1이니까 여기가 60도라면 30도라면 2분의 1과 2분의 루트 3으로서 첫 번째 점은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다. 다시 이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수선을 그려서 XY축의 그 변화를 살펴보면 너는 4분의 1만큼 올라갔고 너는 4분의 루트 3만큼 근데 왼쪽으로 간 거 아니야? 따라서 두 번째 점은 2분의 루트 3에서 4분의 루트 3을 뺀 X값에다가 2분의 1에 4분의 1을 더한 Y좌표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걸 계속 해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좌표평면이 등장하면요 X좌표랑 Y좌표를 좀 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X좌표의 표현, Y좌표의 표현을 좀 해가지고 어떻게 PN이라는 점은 어떻게 변하는지 예측하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PN이라는 점을 XN, YN이라고 한다면 XN이라는 좌표의 변화는 어떠한가? 처음에 2분의 루트 3만큼 오른쪽으로 늘어납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4분의 3만큼 줄어들고요. 세 번째 다시 그것의 절반만큼 늘어났다가 다시 절반만큼 깨달았어. 그럼 너는 뭐야?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극한이 되는 거죠. 급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1 빼기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 첫 장은 2분의 루트 3, 분모분자에 2를 곱해주면 3분의 루트 3으로 수렴하겠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Y는 XN이랑 다르게 계속 내려갔다 이런 게 아니라 올라가기만 하죠. 그러면 처음에 2분의 1만큼 더해줬고 두 번째는 4분의 1, 그 다음 건 8분의 very good. 그래서 너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하면은 그냥 1로 수렴하겠구나. 따라서 너 점의 극한은 3분의 루트 4,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XY 좌표를 좀 따로 보고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되겠죠? 자, 2-8번 또 좌표 평면에 그려놓긴 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길이의 합을 구하라는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뭐야, 네가 왜 Y야? 곤란하다. 직구야 0이다. 따라서 30도가 되도록 그렸는데 얘가 1,0이었어요. 얍. 이렇게 그리면 30도니까 루트 3분의 1, 이 길이는 루트 3분의 2가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길이는 루트 3분의 2. 여기에 다시 90도라고 이렇게 그렸는데 그럼 어차피 또 30도, 60도, 90도라면 30도, 60도, 90도로 똑같겠죠? 너를 루트 3으로 나눈 3분의 1이고 3분의 2. 결국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는 몇 배다? 루트 3분의 1배씩 되어 있다. 다시 넣어도 루트 3분의 1배 곱해서 만들겠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P0, P1, P1, P2, P2, P3, P4, P5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줄어들어가 할 때 이 길이의 합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루트 3분의 2에다가 두 번째 3분의 2에다가 세 번째를 굳이 쓰자면 3루트 3분의 2니까 이걸 죽을 때까지 더해봐라. 공비는 루트 3분의 1이었고요. 첫 장은 루트 3분의 2였습니다. 일단 분모분자에 루트 3을 곱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너를 유리화해주면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하면서 2가 되겠죠? 2 약분돼서 루트 3 더하기 1이 되는구나. 되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죠? 참 너는 안 물어봤다. 미적분 처음인가? 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막 엄청 어렵진 않죠? 네, 네라고 대답했지만 여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막상 해보시면 첫 장 찾는 것도 생각외로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공비 찾는 게 어려워서 막 생각외로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2-9번 한 변의 길이가 4였던 정사각형에 다시 1대2, 1대2, 1대2로 즉 전부 다 조금씩 줄여가면서 사각형을 새로 만들어 나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림 완전 카메라로 보니까 개판이네. 나 그렇게 못 그리나? 어머나 세상에. 자, 어머머머 이거 어떻게 미술학원이라도 좀 다녀야 되나? 네, 헛소리였고요. 이렇게 사각형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간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야? 사각형의 넓이죠. 정사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했다. 이런 거잖아. 자, 그럼 첫 번째 사각형 넓이는 커다란 사각형의 넓이로서 4의 제곱 16이겠네요. 이건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줄어드는 걸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볼까요? 2대1로 내분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를 2대1로, 4를 2대1로 내분하면 3등분해서 3분의 4, 3분의 8. 너도 3분의 4 아니야? 따라서 이 길이는 어떻게 될까? 우리 길이 필요해. 넓이 필요하잖아. 넓이니까 이 변의 길이의 제곱이 필요하죠. 맞죠? 그러니까 이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3분의 4의 제곱에다가 3분의 8의 제곱인 것이야요. 9분의 80이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 항은 9분의 80인 겁니다. 9분의 5가 곱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앞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너도 1대2, 1대2, 1대2 뭐 잘못 그린 것 같은데 너 1대2 여기 있어야지 바보야. 1대2 이렇게 또 잘라서 아니 망했다 미안해. 자, 이렇게 또 잘라서 만들게 되면 방금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비율을 줄어들게 되겠죠. 즉 처음에 했던 그 행위를 그대로 두 번째에도 하면 되는 거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넓이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닮은 도형이고 넓이의 비도 일정하게 줄어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비가 9분의 5인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공비 1 빼기 9분의 5분의 첫 장은 16이었습니다. 분모 분자에 9를 곱하면 4분의 16 곱하기 9가 되겠고 약분 결과 36이 되겠네요. 되겠죠? 자, 두 문제만 좀 더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뒤에 거 할 거니까 좀만 힘내보자고요. 2-10번. 와, 이제 시작됐다. 이제 그림들이 지랄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커다랗게 일단 만들고 또 자르고 또 갖다 붙이고, 근데 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씩 하고 있고 막 이러죠. 이제 슬슬 막 찾기가 쉽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차차 열심히 칠판을 좀 지우고 2-10번.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되냐? 원을 하나 그려요. 반지름의 경우 뭐야? 왜 루트 14파이 있단 거야? 자, 루트 14인 원에 수직인 두 지름을 그리고 내부를 색칠해서 R1을 얻어요. 그때 넓이를 SN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문제는 엄청 긴데 너무 많이 읽을 필요는 없고요. 중간중간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지, 그 몇 대 몇의 비로 그린 건지,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려서 뭐 내부의 색깔을 어디다 칠할 건지만 좀 체크하면서 읽으면 되고, 그래서 문제는 사실 안 읽어도 풀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를 잘 읽고 첫 장이 뭔지, 반지름 길이는 어떤지 체크하면서 풀어야 돼요. 자, 반지름 길이가 루트 14였습니다. 맞나요? 설마 지름인가? 반지름 루트 14 맞죠? 그래서 첫 번째 넓이는 여기에 색칠을 할 것이니까 S1이라는 거는 절반이 된다. 파이 R 제곱에. 따라서 14파이라는 원의 절반만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7파이가 첫 장의 넓이일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원을 그 안에다가 딱 띵가가 2개 그릴 겁니다. 2개 그릴 거야. 이거 잘 그리나 이걸. 미대에 갈 뻔했는데 못 갈 것 같네요. 자, 요렇게 그려졌습니다. 여기도 그려지겠죠? 오, 잘 그렸는데? 자, 여러분 반지름의 길이를, 두 번째 반지름의 길이를 제가 잠깐 R이라고 해볼게요. 자, 항상 원에 접하는 모양으로 그려지면 중심들이 중요해요. 중심들이. 이 중심과 이 중심을 연결하면 내접하고 있으니까 반지름 R과 반지름 루트 14의 차이만큼이 요 길이가 될 건데, 요 길이는 R 대 R 대 루트 2R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R에다가 루트 2R만큼을 더하면 그게 루트 14라는 길이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R로 묶어내면 루트 2 더하기 1이니까 양변을 루트 2 더하기 1로 나누면 되겠네요. 따라서 유리와 결과 루트 14에 루트 2 빼기 1을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중요하냐면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반지름의 길이와 두 번째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중요해요. 자, 다시. 첫 번째 때 반지름 루트 14일 때 하던 이 반 나누고 반반 나누고 절반만 색칠하는 행위를 두 번째 원에서도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루트 14일 때 하던 짓을 두 번째 반지름 루트 14 루트 2 마이너스 1에서도 한다는 거니까 너희들은 닮음이고 애초에 원은 모든 도형이 닮음이다. 닮음 b가 1대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 근데 우리가 또 원하는 건 이게 색칠한 넓이잖아. 넓이. 그럼 넓이의 b는 닮은 b를 뭐 하면? 제곱하면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 길이를 구한 다음에 이 넓이를 다시 구해서 그 나누니까 얼마다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닮은 b, 길이의 b를 알았으면 제곱하면 넓이의 b다 이 말이야. 따라서 넓이의 b는 1대 제곱하시면 3-2 루트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가 공비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렇게 되는데 이 문제는 왜 조심해야 되냐? 두 번 그리잖아. 그 다음으로 갈 때 이 짓을 보라색 어디 갔어? 자, 두 번씩 하잖아요. 그 다음은 4번 할 거고 그 다음은 8번 하겠죠. 자, 다시 다음 넓이를 구할 때 SA라는 값이 주어져 있으면 그 다음으로 갈 때 3-2 루트 2라는 것도 곱하겠지만 거기에 2배도 곱해야 된다 이 말이야. 2배로 늘어날 거니까요. 이거 이해됩니까? 자, 다시 처음 피자 두 판, 두 조각의 넓이가 S1이었다면 그 다음 S2는 작은 피자 두 판인데 자, 작은 피자 두 판의 두 조각에서 한 조각의 넓이는 이런 비율로 줄어들 건데 그런 피자가 두 판으로 늘어났잖아. 그 다음 거는 한 번 더 곱해져야 되는데 그런 피자 조각판이 총 4판이니까 4배 돼야 되고 즉 공비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너의 2배로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정했다. 공비는 2배 3-2 루트입니다. 첫째 항은요? 아까 7, 8로 정했잖아. 자, 1 빼기 6-4 루트 2라는 것에 괄호를 딱 쳐주고 그 다음에 뭐야? 7파이 4 루트 2 빼기 5분의 7파인데 이제 7파인 이유가 나오네요. 이거 유리화 하려면 4 루트 2 플러스 5를 곱해야 된다. 맞지? 32 빼기 5, 25가 7이니까 7 약분되고 옆에는 4 루트 2 더하기 5가 곱해지게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옆에 유제는 엄청 많고 문제가 많고 어려우니까 좀 이따 한번 천천히 풀어보고 일단 2-11번 순환소수를 나타내는 걸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급수로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어디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네. 자, 2-11번 x세제곱이 0.037의 땡땡으로 나타내는 걸 어떻게 근데 이거는 사실 중1 문제야. 중2 문제지. 분수로 바꿀 줄 아는가 이겁니다. 037 아니었어? 037. 이거 999분의 37이다. 혹시 기억나세요? 순환소수에 순환마디가 3개 있으면 3개니까 9를 3개 쓰고 위에는 그냥 전체에서 그 순환마디 앞부분까지는 빼고 이런 건데 지금 0이니까 뭐 37 나오겠죠. 근데 이걸 처음 알았을 겁니다. 왜 이렇게 따가운 거 싶었더니 안에 이게 뭐 하나 꽂아놓으니까 따갑네. 자, 999는 3의 세제곱 곱하기 37입니다. 그런 거 선생님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일반적으로. 그래서 9 곱하기 111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111 합이 3이 아니야? 세자 자릿수 합이 3이니까 3이 몇 수잖아. 그럼 3으로 나누면 37.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3분의 1이고요. 그지? 그냥 이렇게 구해주면 돼. 됐죠? 그러니까 이걸 바꿀 줄 아느냐 이건데 이게 왜 등비급수에 나오냐면 한번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잘못 썼다잉. 0.037 땡땡이니까 0.037 037 037 이렇게 되는데 소수 첫째 자리는 0이었습니다. 소수 둘째 자리 10의 제곱분의 3이었고요. 10의 세제곱분의 1, 즉 소수 셋째 자리는 7이었습니다.
소수 넷째 자리는 다시 0이었고요. 소수 다섯 번째 자리는 다시 3이었으며 소수 여섯 번째 자리는 다시 7이었고 이게 이제 중월 때까지 반복될 것 같네요. 이거 등비 수열이 아니죠. 이 각각은요. 근데 얘를 덩어리 져서 하나로 보면 즉 이거는 10의 세제곱분의 1을 공비로 갖고 두 번째 항도 10의 세제곱, 너도 10의 세제곱.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내면 이 전체 덩어리가 10의 세제곱분의 1을 공비로 갖는 등비 수열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무한히 더할 거니까 등비 수열의 합의 법칙에 의해서 등비 급수의 값은 합은 1 빼기 10의 세제곱분의 1 첫 장은 놉니다. 얘를 10의 세제곱으로 통일하면 0 더하기 30 더하기 7이니까 그래서 분모 분자에 10의 세제곱을 곱하면 10의 세제곱 빼기 1분의 10의 세제곱 하면 30 더하기 7, 37인 거고 이게 999분의 37인 거예요. 그냥 중학교 때 방법대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죠? 사실 교육과정에 이건 왜 꾸준히 놔두는지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물론 이제 의미를 이해한다 이런 건 도움이 되는데 아무리 봐도 계산할 때 누가 이렇게 그냥 999분의 37 다 쓸 줄 알 텐데. 아! 배려심 아닐까요? 중학교 때 수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하지 않은 애들은 이렇게도 풀 수 있다. 뭐 이런 배려?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자, 하여튼 2번. 연립방정식. 자, 이런 것도 뭐야? 전부 다 순환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생각해야 편하겠습니다. 9분의 x 더하기 9분의 y는 9분의 12다. No! 11이에요. 12 아니라고 이 자식아. 11. 9분의 12 빼기 1이어야 된다. 맞지? 바로 바꿔도 되겠죠, 이 정도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x 더하기 y가 11이라는 조건을 이해하면 되겠고 2배 9분의 x니까 9분의 2x 빼기 9분의 y는 9분의 11 빼기 1이니까 10 따라서 2x 마이너스 y는 10이다. x는 7이고 y는 4다. 이렇게 이해하면 끝! 됐죠? 이렇게 구해줄 수 있으면 충분하다. 됐니? 3번 양수에 1.25를 곱했더니 결과는 양수의 x에 1.25 땡을 곱했을 때보다 3.2만큼 작아졌다. 3.2 빼면 되더라. 이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분수로 바꿔도 되고요. 얘를 미리 넘겨가지고 1.25 그러니까 1.25 빼면 0.00 이렇게 바꿔가지고 해도 되고 저는 그냥 바로 할게요. 뭐 이런 걸 고민하고 앉았어. 100분의 125 90분의 125 빼기 12 마이너스 3.2 3.2도 10분의 32로 일단 바꿔놓을게요. 약분은요? 하지 않는다. 통분하기 편하게 하려고. 일단 여기 정리부터 할까? 113 망했다. 113 왈칵.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걸 먼저 쓰는 게 나았는데 네,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900 곱할게요.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둘이 먼저 빼놓고 계산하는 게 좀 더 낫긴 하겠죠. 이거의 x는 10분의 30이다. 선생님 이거 정리하면 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거 너무 힘든데요? 뭐 어떻게 힘들어도 해야지. 25로 약분하면 4분의 5입니다. 그냥 360으로 통일을 하든 아니면 뭐 900으로 하든 하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좀 더 편하게 하려면 1.25 땡에서 1.25를 빼서 x 배한 게 3.2라는 건 방금 이 식이랑 똑같은 의미가 되잖아. 자, 그럼 너는 뭐냐? 1.25 땡땡땡땡에서 1.25를 뺄 거니까 0.00555 0.005 땡 x는 3.2니까 900분의 5군요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소수 계산을 할 줄 알면 이걸 물론 뭐 못할 건 없지. 그냥 계산 한번 하면 되는데 소수 계산을 할 줄 알면 조금 정리하기 쉬운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맞죠? 자, 그래서 이것만 계산해 주면 답입니다. 180을 곱하죠.
32 곱하기 18이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슬쩍 뺏기니까 57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급수 내용까지 마저 정리를 해봤는데 등비급수 아이디어는 엄청 쉬웠습니다. 첫째 항과 공비만 안다면 우리가 충분히 급수의 값들을 모두 계산해 줄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는 첫째 항과 급수를 찾기가 만만치 않은 저런 도형의 문제가 이제 어렵게 보일 거예요. 일단 처음에 다시 등비 급수가 그냥 식 계산하라는 수준의 문제가 나와 있으면 첫째 항과 공비 잘 확인해서 찾아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등비 급수의 도형 문제가 좀 어려울 텐데 거기 있는 유제 몇 개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잠깐 유제를 좀 풀 건데 그 앞 단원에 있는 유제 2-5번부터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많기는 한데 한 30분 정도 드릴 테니까 그 앞에 거랑 그 뒤에 그림 나오는 거 좀 풀어보면 되는데 아마 뒤에 유제가 좀 어려울 겁니다. 다 풀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몇 개만 찍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시간이 지금 모자랄 것 같아. 또 뒤에 진도 나가야 되니까. 자, 몇 가지 풀면서 개념만 좀 잡아보고. 이거 어디 가니? 여기 빈 공간이 좀 있어서. 자, 유제 2-5 첫 번째 문제니까 요거에 1번, 3번이랑 2-6에서는 2번, 4번만 풀어보고요. 2-7은 1번이랑 4번만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5번도 좋은 문제긴 한데 표현만 할 줄 알면 충분할 것 같아요. 2-8 풀고요. 2-9, 10은 뭐 됐습니다. 길이는 좀 쉬우니까 집에 가서 해보시고. 이제 시작이다. 2-12랑 13번,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빼고 14번으로 합시다. 좀 이따 풀이 한번 할게요. 유제 부분, 여기 특히 도형 부분은. 그 다음은 2-15, 16. 요거는 좀 이따 풀이 해 드릴 테니까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순환소수는 넘어갑시다. 그런 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잠깐 한 3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요거 일단 풀어보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봅시다.